이용호 국회의원이 국민의당 신임 정책위 의장에 당선됐습니다. 원내대표에 출마한 유성엽, 김관영 의원은 모두 고배를 마셨습니다. 지난 대선을 앞두고 후보 지지 모임 등의 학생을 동원한 대학 교수 등이 검찰에 구속됐습니다. 전주 에코시티 내 대형마트 전용 부지의 공개 매각 입찰이 유찰됐습니다. 전주시는 다시 절차를 밟을 예정이지만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이번 주 토요일에 개막하는 20세 이하 월드컵을 앞두고 신태용 감독이 이끄는 우리 대표팀이 오늘 전주에 입성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V 8시 뉴스입니다. 지난 대선을 앞두고 후보 지지 모임 등의 학생을 동원한 대학 교수 등이 구속됐습니다.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해 정치 행사에 학생들을 동원한 것은 엄단이 필요하다고 검찰은 밝혔습니다. 보도에 하원우 기자입니다. 지난 2월 전주에서 열린 새로운 전북 포럼 출범식.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였던 문재인 전 대표의 지지 모임에 우석대 학생 172명이 참석했습니다. 이들은 행사가 끝난 뒤 1인당 36,000원짜리 점심과 영화표 등 모두 820만 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았습니다. 그거는 후원을 차원에서 한 거고 저희가 따로 계획을 있으면 되게 없을 것 같은데. 검찰은 학생을 동원한 대학 교수 최모 씨 등 2명을 제3자 기부행위 위반으로 구속하고 전현직 연구원 2명을 불구속 수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 교수 등은 교육 프로그램의 하나였을 뿐 정치적인 의도는 없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전주지검 군산지청도 국민의당 대통령 후보 경선에 대학생을 동원한 혐의로 원광대 총학생회 전직 간부를 구속하고 현 학생회 임원을 불구속 수사하고 있습니다. 졸업생이랑 같이 해서 이제 후배들을 좀 끌어모은 것 같은데 상황이 그게 크게 이렇게 선거법에 저촉이 되는 줄 몰랐다고. 이들은 지난 3월 대학생 200여 명을 경선 선거인으로 모집해 교통 편의를 제공하고 3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교수나 학생회 임원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정치 행사에 대학생을 동원한 것은 가볍지 않은 사안이라며 엄단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결과적으로 두 대학 학생들은 향응을 제공받은 셈이 됐지만 정치 행사에 자발적으로 참여한 것은 아니어서 과태료 처분이 내려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특정 정치인에게 줄을 서 출세의 발판을 삼으려는 후진적인 정치 문화에 상아탑이 멍들고 있습니다. JTB 뉴스 하원호입니다. 국민의당이 대선에서 패배하고 분위기를 쇄신하기 위해 실시한 지도부 선거에서 이용호 의원이 정책위 의장에 당선됐습니다. 원내대표를 노렸던 유성엽, 김관영 의원은 집안 싸움 끝에 두 사람 모두 고배를 마셨습니다. 이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선 패배로 당의 위기감이 한층 커진 상황. 국민의당을 새롭게 이끌 신임 원내대표에 사선의 광주 출신 김동철 의원이 당선됐습니다. 협조할 것은 협조하겠지만 그러나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할 때는 우리 국민의당이 가장 앞장서서 마련해 줬습니다. 러닝메이트로 출마한 남원임실 순창 출신의 이용호 의원은 정책위 의장에 당선됐습니다. 국민들의 생각들을 좀 세심하게 읽어서 당이 정책적으로 국민들과 유리되지 않도록 하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당이 대선 이후 새롭게 지도부를 꾸리는 이번 선거에는 전북 출신이 4명이나 출마해서 주도권의 향배에 관심이 모아졌습니다. 하지만 유성엽, 박주현 의원이 1차 투표에서 12표에 그쳐 결선 진출에 실패하고 한 표 차로 결선에 나간 김관영 의원도 결국 낙선했습니다. 국민의당에 전북 의원이 7명이나 있지만 최고위원 하나 없던 전북 정치권으로서는 사전 조율에 실패해 유성엽, 김관영 2명이 출마했다가 모두 낙마해 다시 한번 씁쓸한 뒷맛을 남겼습니다. 이제 관심은 8월에 전당대회로 향하고 있습니다. 당대표 출마를 저울질하고 있는 정동영 의원 입장에서는 구도가 조금 더 유리해졌습니다. 원내대표에 전북 출신이 당선이 됐다면 당 대표까지 전북 의원이 욕심을 낸다는 공격이 우려됐지만 이제는 그런 부담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JTB 뉴스 이승환입니다. 논란을 빚어온 전주 에코시티 내 대형마트 전용 부지의 공개 매각 입찰이 유찰됐습니다.
전주시는 다시 매각 절차를 밟을 예정이지만 유통업체들이 사업성이 낮다고 판단하는 탓에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권대성 기자입니다. 전주시가 경쟁 입찰을 거쳐 팔려고 한 에코시티 내 대형마트 전용 부지입니다. 12,000제곱미터 규모의 매각 예정가는 288억 원. 하지만 1차 매각 입찰은 유찰됐습니다. 대형마트 부지, 그 부지는 참가자가 한 명도 없었습니다. 전주시는 검토를 거쳐 다시 매각 절차를 밟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땅을 살 사람이 빨리 나타날지는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대형 유통업체들은 사실상 포화 상태에 이른 일반 대형마트로는 사업성이 없다면서 창고형 대형마트가 아니면 입점할 뜻이 없음을 내비쳐왔기 때문입니다. 전주시는 에코시티 입주 예정자들의 반발에도 소상공인 보호 차원에서 창고형 대형마트는 들어오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전주시는 이 같은 방침을 계속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시에서는 방침의 변함이 없다는 것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도심 정주 여건을 보장하는 동시에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일반 대형마트만 허용했다는 전주시. 정작 대형마트는 들어올 기미가 없어 창고형 대형마트 허용 요구가 다시 거세질까 걱정이고, 그렇다고 소상공인 보호와 맞지 않는 대형마트 유치에도 나설 수 없는 2중 3중의 고민에 빠져 있습니다. JTB 뉴스 권대성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공약에 전주, 김천 동서횡단철도는 빠졌지만 다른 지역 동서횡단철도 2개는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문 대통령은 대선 기간에 광주와 대구를 잇는 191km의 동서내륙철도와 충남 서산과 경북 울진을 잇는 350km의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건설을 공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가 동시에 3개 이상의 동서횡단철도를 추진할 가능성이 높지 않기 때문에 전북에서 추진하는 전주 김천 철도 건설은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새만금을 상용차 자율주행 연구의 전진기지로 육성하는 방안이 본격적으로 추진됩니다. 전라북도는 새만금의 상용차 자율주행 실증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기본계획 연구에 들어갔습니다. 전라북도는 전북이 국내 중대형 상용차 생산량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새만금의 동서도로와 남북도로를 활용하면 상용차 자율주행 사업을 선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20세 이하 월드컵 축구대회 개막이 이번 주말로 다가왔습니다. 34년 만에 4광 신화 재현을 노리는 신태용호가 결전의 땅 전주에 입성했습니다. 오정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구릿빛 피부와 한층 단단해진 체격이 그동안의 혹독한 담금질을 대변합니다. 모든 전력 점검을 마친 신태용호가 결전의 땅 전주에 입성했습니다. 최근 국내에서 치른 3차례의 모의고사에서 2승 1무, 무패의 준수한 성적표를 받아들고 자신감을 끌어올린 대표팀은 조별리그부터 총력전을 펼치겠다는 각오입니다. 당장의 목표는 조별리그 1위입니다. 저 1위로 올라가려고 목표는 잡고 있습니다. 그래야만이 또 우리가 16강, 8강 수월하게 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전주에서 우리가 하는 1위 차진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느끼고 있습니다. 대표팀은 이곳 전주 월드컵 경기장에서 16강 진출 여부의 분수령이 될 조별리그 1, 2차전에 나섭니다. 우리나라는 오는 20일 기니와의 개막전을 시작으로 23일 아르헨티나, 26일 잉글랜드와 죽음의 A조에서 차례로 격돌하는데 1위로 통과한다면 다시 한번 16강전을 전주에서 치르게 됩니다. 1983년 멕시코 4강 신화 이후 34년, 신태용호가 영광의 재현을 위해 닻을 올렸습니다. JTB 뉴스 오정현입니다. 20세 이하 월드컵 축구대회 대비해 철도 보안이 크게 강화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전주에서 대회 개막식 등이 열림에 따라 다음 달 13일까지 익산역의 철도 보안 검색과 철도경찰의 순찰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오는 18일엔 테러 정보가 입수된 상황을 가정해 오후 2시부터 3시까지 익산역에서 열차에 승차하는 모든 여객과 휴대 물품을 검색하는 전부 검색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전주시 전동에서 효자동으로 이전할 예정인 전주 상공회의소의 청사 매각이 이루어집니다. 최고가 일반 경쟁 방식으로 진행되는 상공회의소 청사 매각은 오는 18일 입찰을 개시해 다음 달 2일 오후 3시에 마감되며
매각 예정 가격은 60억 원입니다. 전주상공회의소는 현재 효자동에 짓고 있는 지하 4층, 지상 11층 규모의 신청사가 완공되면 11월쯤 이전할 예정입니다. 길이 없어 헐값에 사들인 맹지를 비싼 값에 되판 기획 부동산 업자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 개발을 미끼로 던졌는데 피해자가 수백 명에 이릅니다. 보도에 나금동 기자입니다. 동계올림픽이 열리는 강원도 평창의 한 야산입니다. 한모 씨 등 8명은 지난 2010년부터 강원도 평창과 춘천의 임야 8만 제곱미터를 헐값에 사들였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KTX 역사와 대학교가 들어선다며 텔레마케터까지 고용해 투자자를 모았습니다. 지인 소개로 해가지고 했는데 막 대기업도 들어오고 뭐 대학교도 들어오고 막 이것저것 막 복합적으로 막 보안도 보여주면서 3년 안에 막 문장 뽑고 나온다고. 하지만 개발 도면과 조감도는 모두 가짜였습니다. 심지어 현장 답사 때도 투자자를 속였습니다. 실제로 이들이 매입한 것은 산 정상 부근의 맹지였지만 땅을 보려고 하는 피해자들에게는 여건이 좋은 다른 땅을 보여줬습니다. 지금까지 확인된 피해자만 245명. 돈이 된다는 말에 속아 땅을 산 이들은 대부분 텔레마케터의 친인척과 지인들이었습니다. 땅을 사야잖아요. 거기에 대한 10%. 아는 사람한테 팔 때는 그 돈이 된다 하니까 파는 건데 그 돈이 이런 상황이 벌어졌다면 살겠어요? 12억 원에 매입한 땅은 73억 원에 팔렸습니다. 무려 6배 이상 차익을 챙긴 겁니다. 실제로 평당 4만 원 정도 가는 그 임야 땅을 25만 원, 30만 원 정도 5, 6배 높은 가격으로 매매가 된 것입니다. 경찰은 기획부동산 업체 대표 59살 한모 씨 등 2명을 구속하고 6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JTB 뉴스 나금동입니다. 군산 고군산군도 연결도로 전면 개통을 앞두고 불법 행위가 기승을 부리자 관련 기관들이 집중 단속에 나섰습니다. 군산시는 선유도 등 고군산군도에서 이뤄지는 불법 건축과 불법 점유 등으로 관광지 이미지가 실추되고 있다며 불법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펼치겠다고 밝혔습니다. 군산경찰서도 불법 셔틀버스와 연계한 음식점의 불법 영업과 자가용 유상 운송 행위 등 불법 행위를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익산 약촌오거리 살인 사건의 진범으로 알려진 김모 씨에게 검찰이 징역 30년을 구형했습니다. 전주지법 군산지원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이 지난 2003년 최초의 자백을 부인하고 뉘우침 없이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엄벌에 처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지난 2000년 익산시 영등동 약촌오거리에서 택시기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 씨는 최초 범인으로 몰려 징역형을 선고받은 최모 씨가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사건 발생 16년 만에 기소됐습니다. 김 씨에 대한 1심 선고는 오는 25일 군산지원에서 열립니다. 전주지검 군산지청은 변호사를 사칭해 여성 사업가에게 돈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58살 A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5년 자신이 명문대 법대를 졸업한 변호사이자 대기업 법무팀장이라며 46살 B씨에게 접근한 뒤 결혼을 약속하고 자신이 다니는 회사에 화장품 공급권을 넘기겠다며 1억 2천여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부안경찰서는 농촌의 빈집을 돌며 금품을 훔친 혐의로 41살 신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심 씨는 지난 4월 부안군 보안면에 있는 60살 최모 씨의 집에 들어가 금반지 1개와 현금 10만 원을 훔치는 등 2015년 말부터 최근까지 부안, 고창, 정읍 등을 돌며 37차례에 걸쳐 1억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1시 10분쯤 군산시 선유도 방파제에서 낚시를 하던 62살 유모 씨가 3m 아래 콘크리트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이 사고로 머리를 크게 다친 유 씨는 닥터 헬기로 옮겨져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유 씨가 미끄러져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전북은 오늘 전주 22도 등 20도에서 23도에 머물며 대체로 맑았습니다. 내일도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7도에서 11도, 낮 최고 기온은 22도에서 25도로 오늘보다 2, 3도가량 높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이 예상됩니다.
모레도 맑은 날씨가 이어지는 가운데 완주의 낮 최고 기온은 2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전주기상지청은 당분간 대체로 맑은 날씨 속에 낮 최고 기온이 25도를 웃도는 초여름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